김준근 박사님께서 오늘의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법원 앞에 모인 것은 사람이 타고난 성별을 변경하는 이른바 성별 정정 사건에 관해서 현재 대법원이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법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 시의 성별을 다른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헌법이나 현행법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 운동단체들의 압력을 받아 각급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재량과 해석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성별 정정에 대한 법적 근거나 확립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성별 정정 사건은 2006년과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법리가 만들어졌고, 이를 기초로 대법원 예규가 만들어져 현재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성별 정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환 수술에 의해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루어졌고,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전제로 하되,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성전환자 본인의 일방적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그리고 미성숙한 어린 자녀들의 인권 보호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책임을 강조한 판시였습니다. 성별 정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고 국민적 공감대 또한 없는 상황에서 법원 판례가 설정한 최소한의 요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 번호 2020-616 대법원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 신청인은 당시 7살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북상 기재된 성별란에 남자를 여자로 정정해달라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쟁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최초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고 성별 정정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 신청인은 항고하였고, 항고심 역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을 적용한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 신청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 재판부는 앞서 있었던 전원합의체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기각했어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종전 판례를 변경할 때 이용하는 수단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22일 목요일 전원합의체에서 첫 심리가 개최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종전의 대법원 결정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변경하여 어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해준다면 성별 정정에 관한 최소한의 심사 요건마저 없어져 국민 누구나 출생 시의 성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다른 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어떠한 제약도 없어지게 됩니다. 출생 시의 성을 기준으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제도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방역제도 등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관계에 있을 경우 동성결혼의 외관을 띠게 되어
사실상 판례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적인 해석을 넘어 헌법과 관계법령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입법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정한 사법부가 가진 권한의 내용과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는 사법폭주와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마지막까지 보호하고자 했던 실질적인 약자인 어린 아동,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인권 보호를 내세우면서 성전환자의 이익과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인 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이 내팽개쳐져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약자 인권 보호입니까? 수많은 동성애 단체와 국제 동성애 인권 단체를 등에 업은 이 사건 신청인에 가려져 작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들, 특히 약자 중의 약자인 어린 자녀들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파괴하고 그 인생 전체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가혹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 재판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어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 주려는 시도 즉시 중단하고 대법원이 약자의 인권 파괴가 아니라 진정으로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마땅히 기존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구호를 외치고 가겠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예, 다음은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원장님이신 이상원 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안에 대해서 부모의 성별이 바뀌게 될 경우에 성별 정정이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정신적인 혼란과 충격을 고려해서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가진 A씨가 성별 정정을 허락해달라면서 제기한 동일한 성격의 소송건에 대해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근거해서 기각시키지 않고 이 소송건을 새롭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해서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고하려는 의도를 공식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성별 정정의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종로에서 이탈한 잘못된 판결들을 반복해왔습니다. 첫째, 하급 법원들에서 헌법과 상위 판례들을 무시하고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반법치적이고 혁명적이고 공격적인 판결들을 거듭해서 잘못된 판례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 판결들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무시하고 거짓된 특정 이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편중된 판결들이었습니다. 둘째로 대법원은 이와 같은 하급 법원들의 성급하고 편중된 판결을 시정하기는커녕 2006년에는 하급 법원들의 판례에 발맞추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셋째로 최근 대법원은 그나마 최소한도의 건강한 혼인 질서의 틀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2011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까지 재고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성별 정정과 관련된 왜곡된 판결을 합리화하는 마침표를 찍으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특정한 이념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공정하며 사회의 도덕적 건강성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결의 근거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내린 판결은 예외 없이 거짓된 이념 집단의 특정한 이익을 대별하는 굴절된 판결로 전락될 수 있으며 건강한 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법원의 판결은 객관적으로 확립된 자연의 법칙 혹은 창조의 질서의 범주를 함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법칙 혹은 창조의 질서는 객관적으로 수행되는 엄밀한 과학에 의해서 발견되고 정립되며, 이렇게 정립된 과학 연구의 결과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존중해야 될 유산입니다. 수백 년 이상의 진지한 연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연구는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성질서는 인간의 주관적 사상이나 기호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진리이자 사실로 확립했습니다. 흔히 회자되는 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종의 질병으로서 의학적인 치료와 교정이 필요할 뿐이라는 사실도 의학적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하고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은 최근 일시적으로 대두되어 잠시 유행하면서 현대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신사회주의적인 젠더주의의 공격에도 결코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은 인간의 주관적 사상이나 기호나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사회주의적인 젠더주의는 거짓 이론으로서 미국에 곧 붕괴될 것이고, 이미 그 본거지인 유럽에서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일시적 유행에 지나지 않고 곧 그 거짓됨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위선이 드러나게 될 신사회주의적인 젠더주의에 잠시 미혹돼서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곧 크게 후회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 법원의 판결은 인류가 수천 년 이상 견지해오면서 그 타당성이 검증된 보편적 도덕 규범을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도덕 규범이 선천적으로 새겨져 있고, 인류의 길에 대해서 모든 문명권은 수천 년간에 걸쳐서 이 도덕적 규범을 무겁게 생각하고 이 규범 위에 실정법을 건설해 왔습니다. 현재 잠시 유행하고 있는 신사회주의적 젠더주의는 수천 년 동안 건강한 인류 사회를 떠받쳐온 이 도덕 규범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명권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 규범은 성별은 고정된 양성 질서와 이성의 성질서를 규범적 표준으로 삼아왔고, 이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에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행동이라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하급 법원들이 최근 성별 질서에 대한 반인륜적이고 반법치적이고 혁명적인 이상한 판결들을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의 법원들은 인류 보편의 도덕적 규범을 존중한 판결들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법원들은 수십 년 이상 축적된 과거의 법원들의 건강한 판결들을 신중하게 살피고 그 축적된 지혜를 무겁게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법원들이 이처럼 수천 년 이상 인류 사회를 지탱해온 무거운 도덕적 규범과 이 규범의 근거에서 신중하고 건강한 판결을 해온
과거 한국 법원들의 축적된 판결의 무게를 외면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새로운 사조에 부응한다는 것을 빌미로 반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인류의 건강한 성질서와 가족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왜곡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셋째로, 법원의 판결은 국가 차원의 실정법의 최고의 규범적 기준이 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 제36조 제1조는 혼인과 결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확립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었다거나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성전환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의 권위를 가장 중시하고 무겁게 여겨야 될 법원, 특히 대법원이 헌법의 조문을 무시하거나 반헌법적인 하위 판결을 계속해서 누적시킴으로써 국민 여론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점차 세뇌시켜 헌법 개정에 명분을 쌓아나가는 반법치적인 행태를 계속하거나 헌법 조문의 의미를 최근 유행하고 있는 거짓된 사조에 따라서 잘못 해석해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해서 한국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 박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음 언론인의 김인영 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과 싸워온 세월이 15년이 넘습니다. 그 실체가 동성애 합법화여 동성혼 합법화인 이 법의 배후엔 성혁명, 성정치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역사적 뿌리가 아주 깊고 너무나 거대하고 집요하고 조직적입니다. 서구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누구나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도 적어도 법을 다루고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법관들은 알아야 이 위험한 시대 사조를 가속화하는 동성애 옹호 세력의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법원의 판결은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대법원 전원합의처는 동성군인 사이의 성행위로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하는 결론을 내려 군대 조직의 특성상 동성애를 금한 군형법 제92조 6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92조 6의 폐기를 집요하게 주장해온 동성애 옹호 세력과 대법원이 같은 편인가 심히 의심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기존 대법원 결정의 판례를 따라 기각하지 않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지극히 의심이 됩니다. 이 의심이 판결로 확인이 된다면 이는 사실상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요 헌법이 규정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붕괴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고 아직 통과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통과시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앞에 두 분이 언급한 대로 이런 판결이 나와서 이제까지 아빠였던 사람을 어느 날 엄마로 불러야 하는 이 기막힌 일이 미성년자에게 줄 고통과 상처는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는 명제를 되새겨 보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김용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법원의 권위와 신뢰는 부끄러울 정도로 떨어져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론인이 신뢰를 잃으면 대중들은 기레기라고 부릅니다. 기자 쓰레기라는 말이죠. 이 법관이 신뢰를 잃으면 뭐라 부를까요? 혹시라도 편향적 인권 개념에 현혹돼서 헌법을 무시하고 일반 사회 통념과 가치를 무시하는 판결을 내리려면 그 과오는 역사에 기록되고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후세에 기억될 것입니다. 2022년 9월 19일 보금언론인의 대표 김인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전환을 불허하라! 대법원은 건강한 가정 파괴를 시도하는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법원은 동성원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다음은 오름가치 시민연합 공동대표님이신 타긴경 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름가치 시민연합 공동대표 타긴경 대표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성애자 부모의 가짜 인권,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라! 예,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있는 인원보다 너무 작고 한 명당 1당 100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미성년 부모의 성별 정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네, 감사합니다. 4일 전 가발을 쓰고 20대 남성이 여탕에서 50분 머물다 잡힌 위험하고 경악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신문 기사에서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네. 최근에도 미국의 한인 사우나에서 남성이 아무런 차별과 처벌 없이 여성 사우나에 침입했던 사건들을 보면서 점점 사회가 안전해야 할 공간조차 보호받지 못하며 위험과 공포를 느끼며 최소한 국가는 경찰은 이런 혼란의 결과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미성년자를 가진 부모가 대법원의 성별 정정 신청 사건 기사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슬픔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과 양성평등이 있습니다. 혼인법에는 분명하게 남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녀의 결합인 혼인 후 출산을 하면 부부는 남편과 아내라는 명칭의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생기는데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내 아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벅찬 이름 아빠, 엄마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특명을 받은 존재이며 특히 자녀 교육에 자녀 양육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신생아,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치는 즉 미성년 기에는 부모는 자녀 양육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며 의무와 운명을 가졌기에 건강보호, 안정된 정서, 자녀 보육, 사랑과 책임, 사명감 등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이해하며 부모로서의 책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출생 이후 미성년 아이들에게는 전부인 아빠가 갑자기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 앞으로 우리 집은 엄마가 둘이야. 건강가족기본법에도 어긋나며 동성원도 차별금지법도 통과 안 된 이 시점에 아이에게 갑자기 엄마가 둘이 되는 이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 이 상황에 이 혼란을 대법원에서 미성년자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 논란은 이미 2011년 대법원 판례와 예규 즉 대법원이 지켜야 하는 행정규칙을 스스로 깨고 대법원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며 법원 스스로가 판례와 예규를 지키지 않는데 그 어느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며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자신의 인권을 타령하기 전에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권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가진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의무를 다하며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로서 분명한 차이점을 인정하며 보완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안정된 자, 바른 정서 발달 등으로 건강한 가정에서 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국가를 이루며 세우며 영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국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대법원에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모든 기관 중에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원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나 기존 판결을 뒤집을 때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이루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가진 부모가 성별 정정을 할 만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사건이나 판례를 뒤집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의 선한 양심을 국민으로서 호소합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운운하기 전에 다수 이성애를 가진 국민과 하루아침에 아빠와 엄마를 부를 수 없는 미성년 자녀의 참담함과 고통과 슬픔을 알아야 하며 미성년 아이가 겪을 사회적 시선과 괴로움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 사회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라는 책무를 벗어던진 채 한 개인의 일탈의 욕망이 가정을 무너뜨리며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현장에 대법원이 불의 병기로 쓰이지 않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이 국회입니까? 왜 대법원이 사법권을 가진 대법원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인 척 하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헌법 안에서 판례대로만 행정규칙대로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국민들이 반대하고 건강가족기본법도 반대하니 이젠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 성별을 바꿔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이 추악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계획을 철회하라! 미성년 자녀가 홍길동이냐?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엄마라 부르게 하는 이 미친 악법을 학부모는 반대한다! 동성애자 부모의 가짜 인권 전에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라! 학부모는 미성년자 부모의 성별 정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미친 악법을 만들려는 이 대법원은 정신 차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유성 변호사님의 성명서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상년 교수님 아직 안 오셨죠? 네. 오고 계시대요. 오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언할 사람 없어요? 지금? 제가 할까 그러면? 네, 네. 발언하고 성명서 나중에 할까요? 네네. 네, 제가 발언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체연구소 전윤성 변호사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분들처럼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애가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10살입니다. 저도 지금 아들 있고 딸이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데요. 10년 동안 아빠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로 불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인권 운운하는 대법관님들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쪽 보시면은 여기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미국 캐톨릭 대학교의 폴 설린스 교수가 2015년도에 연구를 했습니다. 동성 부모에서 자란 자녀들하고 이성 부모에서 자란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비교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3배, 4배, 5배 이상이 정신적 문제가 이 동성 부모에서 자란 아이들에 생깁니다.
왜 생기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번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아빠였던 사람이 주민등록이 1에서 이제 2로 바뀌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등록부 아시죠? 그거 띄면은 부모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고 둘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엄마 뭐 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근데 대법원 판례로 해가지고 이제 여자인 부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이 동성애 인권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혼인신고를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 여자, 남자 이게 불허되더라도 계속 신청하려고, 불허되면 또 소송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이걸 하고 싶은 판사들이 혼인신고를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왜? 헌법에 위반돼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헌법은 그대로 있는데 동성결혼, 혼인신고를 받아주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헌법에도 없는데 대법관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대법관들은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주시고, 이거는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 10대 어린 아이들의 이 인권 문제, 정신적 건강 문제,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고요. 우리나라 양성평등에 근거한 혼인 가족 제도를 완전히 뒤바꾸려는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 많은 나라에서 한 것처럼 이 대법원에 있는, 또 헌법재판소에 있는 일부 이런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마음대로 판결을 내려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널리 알려서 대법관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온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굉장히 뜨겁죠? 예,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늘로 가주십시오. 예, 그늘로 일단 이동하셔도 되고요. 네네, 자유 발언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네, 성함을 이영미요. 이영미 학부모님께서 자유 발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세상이 삼포 시대라고 그러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요?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혼란한 동성애를 가리키고, 학교에서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인권이라는 이유로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런 사회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엄마들의 걱정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아동 학대네 이런 거를 중시하는 이 나라가, 지금 7살 먹은 어린아이의 부모가 남자로 결혼해서 엄마 아빠였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여성으로 바뀐다면 이 아이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며 이 아이는 결코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동학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법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정의롭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법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혼란에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습니까?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두려운 세상이라 합니다. 왜요?
동성애 문제가 교육이 되고 동성애 문제가 결혼이 되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데 누가 출산하고 싶으며 누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싶겠습니까? 이런 세상 정말 혼란에 빠지며 성푸치행 화장실에서 있다고 군인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남자 그런 성관계를 하는 세상에 만약에 그런 세상이 자유로워진다면 남자 여자 화장실은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성추행은 더 물러내질 것이며 여자 화장실에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발언하는데 저기 건너편에 계시는 분들 피켓을 좀 내려주세요. 네, 피켓을 이건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피켓을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내려주세요. 네, 피켓을 들고 계시는 걸 내려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여자 모션을 하고 여자 화장실을 자유롭게 들어가면 여자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화장실에 남자라고 성별을 법적으로 허락해줘갖고 남자가 아닌 여자로 분장을 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면 결코 여자들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다뤄야 할 대법원과 모든 국민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어른들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높으신 대법관에 앉아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이거를 통과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위태로워지고 살인이 성추행이 화장실에서 남자가 여자를 얼마든지 강간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대법관 저 높으신 마린님들 당신들은 이거를 통과시킨다면 여기에서 이 나라를 법관으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법 자체는 동성애론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법이며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세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안정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동학대의 근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과시켜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신적으로 아이들에게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결코 국민들은 침묵하지 마십시오. 모두로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깜짝 발언 진짜 멋집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 네, 드디어 오늘 숭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대법원에서 이런 성별 변경에 관련된 것을 전원 합의체로 이렇게 심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대가 되고 인류 공동사회에서 원래 남녀 양성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와 함께 생리적으로 결정돼서 혼인과 가족제도의 기반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지금 가족제도 안에서 바꾸려고 한 어떤 심리를 열어서 그 얘기를 자꾸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사회에 충격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생하고 사회를 유지한 것이
지금의 우리 인류 사회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 기반인데요. 이러한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성별 불쾌증, 성전환증, 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질환입니다. 그 약물 치료가 잘 안 되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그 사람 의견을 들어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주기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수술을 했다고 또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전환된 성별로 또 잘 살아가려면 또 많이 이렇게 뭐 상담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후의 수단으로 나타난 그 성전환 수술, 이거를 받았다고, 특히 이제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혼인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호적상 성별 정정을 예외적으로 허가한 게 2006년, 불과 한 16년 전인데요. 이것을 허용해주는 그 첫 단추가 열린 이후로 계속적으로 급진적 젠더주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타고난 성문학적 성별 대신에 스스로 선택한 성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현행 법제와 충돌되는 주장이며 우리가 생각해오는 양성 기반의 사회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심리적으로 귀속을 느끼는 성별이 다르다면 이를 정신과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해서 기존의 성별로, 타고난 성별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치료들이 기존에 발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와 트랜스젠더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치료 사례들은 젠더 혐오주의로 낙인 찍히게 되고, 점차 대법원은 성별 변경 사무 처리 지침에서 필요한 필수 서류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의 소견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외하고 이를 없이도 임의 제출 서류로 바꿔서 이러한 서류 제출 없이도 성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2020년 성별 변경 사무 처리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2022년에는 혼인 중 자녀가 있는 부부가 성전환을 할 때 성별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를 다시 심리하겠다고 지금 공개 변론을 연다고? 예,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겠다고 공개 변론을 연다고? 예, 심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 주장자들은 혼인 부부 중에 일방의 성전환 권리를 소중한 인권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만을 강조한 나머지 미성년 자녀의 정신건강, 미성년 자녀의 복지, 성별 가치관, 이런 것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시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 그 성별 전환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절의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성전환증 자체도 정신과 의사의 상담으로 치료가 가능한 영역이고, 성전환 수술을 해도 성전환자들은 우울감이나 기타 정신병적 상태와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정신의학계 연구가 존재함에도 이쪽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분들은 이런 진지한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내뱉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부모가 자녀의 심리와 안정, 성별 가치관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데도 이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그런 곳에서 살게 되는 자녀들은 결국 부모 중 일방이 성별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이를 기록을 하여서 남긴 것들을 미국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를 잃은 엄청난 충격적 사건을 겪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힘들게 여기는 것은 잃어버린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이 돼서 죽지 않고 자기와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과 다른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더 이상 아빠가 없다. 나는 이미 엄마가 있는데
나는 아빠가 필요한데 아빠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니라고 한다. 아빠의 바리톤 음색이 그립다. 그는 더 이상 높은 음색으로 그는 더 이상 바리톤으로 얘기하지 않고 더 여성스럽게 높은 음색으로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이 잔인하고 왜곡된 꿈과 같이 너무 억지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그를 보는 것도 모두 고통스럽다. 나는 아빠가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의견을 남기는 것은 미성년의 자녀든 성년의 자녀든 다 유사합니다. 그들은 성별 전환으로 가정이 파괴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별 변경은 현행법과 판례와는 전혀 다른 같은 성별의 부부를 수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동성 간 결혼이 원칙적으로 수용되지 않음에도 성별 변경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양성에 기반한 가족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양성 간 가족 질서를 규정한 헌법과 가족 윤리를, 전통에 기반한 가족 윤리를 수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또 이러한 것에 반대하는 이들을 반인권적으로 보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의 수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러한 행동을 즉각 버리고 자녀의 인권, 양성평등에 입각한 가족 질서를 존중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혼인 부부의 일방 성별 변경을 계속 허용할 경우는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건법률가회 소속으로 이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부부의 일방의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저지할 것을, 또 법적, 사회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저지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가께서 나서주셔야지 이러한 악법이랑 이런 모든 행정제도가 막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수님께서 오늘 반드시 막아주시겠다 천명하셨고, 우리는 여기에 격한 응원을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안 전정민 사무국장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명서.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최근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신청한 이른바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의 전원 합의체에 대해 희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년에 낳은 자녀 당시 7살이 있었는데 자신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어 달라며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했다. 법원은 2011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결정을 근거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전환자가 기혼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결정의 요지였다. 성별 정정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결정에 따른다면 이 사건도 기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용 여부를 전원 합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출생 시의 성을 기준으로 법적인 성별을 부여해왔던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 제도는 최근 수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흔들리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2006년 및 2011년 전원 합의체의 결정과 대법원 예규를 통해 성전환 수술로 외부 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성별 정정의 허가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럼에도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 결정에 반하여 외부 성기 형성을 위한 성전환 수술이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나오더니 2020년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종전의 외부 성기 형성 조사 규정이나 각종 의학적 서류 제출 규정을 필수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변경을 하였다. 그러자 본래의 생물학적 성기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하급심에서 잇따르고 있다. 외부 성기의 형성을 성별 정정의 심사사항에서 배제한 2020년 개정 대법원 예규가 초래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제기하였다. 첫째, 출생 시의 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관계제도, 병역제도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남녀 성별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3의 성을 용인하거나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양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 요컨대 성별의 구별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 바,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서구에서는 성전환 수술 요건 없는 성별 정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와해시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구성의 남녀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흔들어서 해체시킨다. 이처럼 성별 정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제 기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시한 두 가지 사항인 기혼 여부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 여부만이 성별 정정에 관한 심사 요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성별 정정 사건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고 굳이 전원 합의체에 희부한 것은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된다. 만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게 된다면 성별 정정에 관한 최소한의 심사 요건마저 없어져 국민 누구나 출생 시의 성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다른 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어떠한 제약도 없어지게 된다. 법적 성별 변경, 즉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성별 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입법 작용에 해당함을 주목하여야 한다. 헌법이 대법원에게 부여한 것은 사법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헌법, 관습 헌법 포함 및 법령 내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혼인과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니 헌법 제36조 1항의 명시적 선언이다. 헌법상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한 혼인 및 자녀 보호는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인 동시에 인간적 책무인 것이다. 혼인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의 성별 전환 문제는 단순한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제도의 문제이고 혼인제도의 문제이다. 대법원이 혼인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서구의 잘못된 인권 개념을 쫓아 변경한다면 이는 대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위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전환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붕괴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겪게 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성장 과정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나라 어린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나라의 건강한 가족제도 보장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 요건을 유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19일 보금법률가회 진평연 동반연 보금언론인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뒤쪽에 계신 분들 다시 현수막 뒤로 좀 와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이 행동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라고 네네 많이 오시고 피켓도 좀 힘껏 들어주셔서 예 오늘 더우신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여러분의 발걸음이셨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들어와 주세요. 네, 교수님 들어와 주세요. 네, 와주세요. 네. 예, 우리의 구호가 한꺼번에 좀 나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 사진 촬영하실 분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구호를 다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전환을 불허하라! 대법원은 위헌적 입법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대법원은 삼권분립 파괴를 중단하라! 국회는 올바른 국회 성별 정정 허가법을 제정하라! 네, 사진 다 찍으셨습니까? 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잠깐 드리면 내일과 모레 또 똑같은 시간에 11시 반에 여기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아침 8시고요. 8시 반이고요. 특히 수요일 날은 학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학부모가 이렇게 많이 반대한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걱정한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지 다시 드리는데요. 제광 국민을 위한 대안은 저 길 건너편 그늘로 오세요.